자, 그러면 이제 주주총회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내일장 여신이라는 코너를 새로 만들어 봤는데요.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일장 매일경제신문을 하루 일찍 만나볼 수 있다는 그런 코너니까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저희가 다양하고 또 발빠른 소식 많이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주주총회는 두 분의 매니저와 함께 하겠습니다. 김민성, 박철순 매니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네. 자, 제가 오프닝 때 까치 랠리라는 얘기를 했는데 너무 들떠서는 안 되겠죠. 그렇죠. 이제 마냥 막 올라가는 증시는 없다 보니까 그래도 항상 리스크 관리는 해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긴 한데요. 근데 그럼에도 증시 자체가 워낙 좀 많이 저평가를 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이제 여러 가지로 우려감보다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는 시장이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다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지금은 너무 걱정보다는 상승을 당분간은 좀 누려도 된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비중을 좀 너무 크게 실으면서 비중 실수라든지 아니면은 승부수를 띄운다거나 그럴 만한 장세는 아니기 때문에 리스크를 관리하되 그럼에도 이제 상승은 어느 정도 누려도 된다. 이 정도로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서는 이제 올해를 전망하시면서 코스닥 쪽에서 좀 강세가 나타날 거라고 많이 얘기를 하셨던 걸로 기억나는데 코스피도 지금 나란히 좀 그래도 좀 잘 가고 있는 것 같거든요.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코스피 같은 경우는 사실 시총이 워낙 또 높은 종목들이 많다 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강하게 좀 들어와줘야 조금 더 추세적인 상승이 좀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상대적으로 시총이 낮은 코스닥이 좀 더 가벼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일단은 코스닥이 좀 더 상승률은 높을 거라고 보고 있고요. 하지만 두 코스피와라든지 코스닥 양시장 모두 다 사실 올해 같은 경우는 작년보다는 훨씬 더 좋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역시나 조정을 통한 가격 메리트가 지금 굉장히 부각이 될 수 있는 구간이라는 부분들이고 일단 시장을 눌렀던 뭐 반도체라든지 아니면 2차전지라든지 물론 아직도 조금 리스크 요인들은 남아있지만 올해 같은 경우 이제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리스크 요인들이 조금씩 상쇄될 걸로 보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시총에서 굉장히 넓은 영향을 차지하고 있는 반도체와 그다음에 2차전지 이런 대표 종목군들이 움직여준다면 올해 전반적으로는 다 좋게 올라갈 걸로 보고 있어서 일단 종목 선별만 지금 상황에서만 좀 조심하시고 이제 하반기로 갈수록은 주식 비중을 좀 늘리는 그런 좋은 장이 열릴 거라고 보기 때문에 기대 많이 하셔도 좋을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물론 고점과 비교해 보자면 지금 워낙 많이 내려와 있긴 합니다만 또 저점과 비교해 보면 꽤 많이 올라온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희비가 많이 교차하는 그런 연초가 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안건을 만나볼 텐데 첫 번째 안건은 시크릿 주주를 통해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의견들 나오고 있는지 함께 보시죠. 네, 첫 번째 시크릿 주주 시간입니다. 네, 첫 번째 시크릿 주주는 인터넷 뉴스 기사에서 주주 여러분들의 관심사를 들어봤는데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대통령 체포 만기일이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 장은 좋았네요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습니다. 네, 오늘 윤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만료일이었죠. 이 불확실성에도 양 시장 모두 다 상승 마감하며 안도감을 보여줬습니다. 네, 외환 보유액이 2억 달러가 늘었다는데 왜 환율은 그대로여 크크라고 남겨주셨는데요. 네, 지난해 12월에 환율이 1,400원대까지 급등을 했었죠. 네, 금융강국이 환율 방어에 나서면서 외환 보유액은 고갈할 우려가 있었으나 이 한국은행이 발표한 외환 보유액은 증가했는데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원 오른 1,460원대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다음 댓글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양자 컴퓨터는 오늘도 잘 가네요. CES 코앞이라 그런가? 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제 AI를 이을 차세대 기술로 양자가 주목받으면서 오늘 장에서 급등을 보였습니다. 이 CES 2025가 하루 남은 상황에서 이 양자 컴퓨터 기대감이 이어지는 중인데요. 네, 다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젠슨환 성님 오랜만에 연설하네 최태원 회장이랑 사진도 찍으려나? 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엔비디아의 CEO인 젠슨 황이 6년 만에 CES에서 기조 연설을 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곳에서 SK 최태원 회장과의 회동도 기대를 함께 받고 있습니다.
네, 한익은 CES에서 HBM3E 16단을 공개한다는데 참전은 뭐하냐라는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SK하이닉스는 CES 2022에서 현재 최대 용량인 HBM3E 16단 제품을 공개할 예정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오늘장에서 9.84% 상승하며 마감했는데요. 하지만 삼성전자는 아직 아쉽다라는 평가를 지적한 모습입니다. 네, 다음 의견도 함께 보시죠. 중국이 양극재까지 수출 규제하면 K배터리한테는 기회 아닌가요? 라는 궁금증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중국 상무부가 음극재 핵심 소재인 흑연을 수출 통제한 데 이어서 이 양극재 소재인 리튬 기술까지 수출 규제한다라는 예고가 나왔습니다. 이에 K배터리 수에도 기대해 볼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부터는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CES 2025 수혜주 선별 방안이라는 안건이 제시가 됐고요.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들을 먼저 만나보고 왔습니다. 일단 첫 번째 의견이 대통령 체포 만료일이라 걱정했는데 그래도 오늘장 좋았다라는 얘기가 있었거든요. 그리고 저도 오프닝 때 뭐 경제하고 분리가 좀 되는 것 같다라는 말씀도 드리기도 했는데 실제로 뭐 정치 경제 연관성 그리고 정치적 불확실성 이런 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정치적인 불확실성은 이미 좀 작년에 이제 고조를 찍었기 때문에 여기서 더 큰 이슈가 아닌 이상 좀 증시를 밀기는 어렵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증시는 이제 하방에 대한 경직성이 계속해서 나타나고 있고 이제 그 외적인 것들에 대한 가격적인 메리트 측면이라든지 CES 2025에 대한 여러 가지 모멘텀들이 좀 시장에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주식을 하다 보면 가장 큰 호재는 사실 가격이 싸다는 게 가장 큰 호재고요. 그리고 가격이 높다는 게 가장 큰 악재인데 근데 대한민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무엇보다도 가장 싸다라는 가장 큰 호재가 있기 때문에 더 이상에는 이제 정치적인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점이 어느 정도 나타나서 변동성은 있다라도 하방에 대한 방향성은 그래도 좀 제한적인 흐름이 나타날 거라고 좀 느껴지고 있고 오히려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더욱더 많이 기다리고 있는 시장이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지금 뭐 양 지수가 성큼성큼 올라와서 코스피는 2,500을 바라보고 있고 코스닥은 700을 이미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환율만 잡혀준다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더 돌아와 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되는데 환율이 좀 좀처럼 잡히진 않는 것 같아요. 네, 일단은 환율이 역시나 외국인들이 적극적으로 우리나라 주식을 사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죠. 왜냐하면 이제 환차 손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적극적인 매수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데 일단은 그래도 어느 정도 최고가 수준까지는 많이 올라온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일단 고점을 찍고 조금은 환율, 고환율이 좀 완화가 되고 있는 모습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어느 정도 최대치는 찍지 않았나라는 생각은 있고요. 일단 지금 환율에 대해서 이제 걱정은 되고 환율이 굉장히 빠르게 내려올 것 같지는 또 않거든요. 예.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경기 상황상 일단 그거에 맞춰서 지금 전략을 짜는 것보다는 일단은 고환율 시대에 또 맞는 그런 종목군들을 보는 게 단기적으로는 당연히 맞다라는 판단이고요. 일단 우리가 보통 고환율이 진행이 되게 되면 당연히 수출주들이 수혜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원재료 같은 것들은 근데 또 해외에서 수입해오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또 상대적으로 경비가 더 많이 들기 때문에 오히려 충격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양쪽 다 우리가 크로스 체크를 해야 되는데 대표적으로 우리가 수출주, 제조업 같은 경우도 수혜주를 보죠. 자동차 같은 경우도 뭐 10원 정도 오르면 몇천억 정도 그렇죠. 부가수익이 날 정도로 자동차도 뭐 단기적으로는 수혜를 볼 수 있는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일단은 뭐 엔터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엔터 같은 경우는 사실 원재료를 수입하지 않잖아요, 거의.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서 해외에서 달러를 벌어오고 엔화를 벌어오고 있는 그런 구조다 보니까 엔터 쪽 최근에 좀 많이 눌려 있는 상황인데 엔터주도 많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가적으로 조선주도 어떻게 보면 수출주이기 때문에 이 고환율 수혜주를 많이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상대적으로는 그렇게 수혜를 많이 받지는 않는 게 또 조선주입니다. 왜 그러냐면은 환해지를 미리 해놓는 대표적인 업종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는 좀 큰 수혜를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나 삼성중공업 같은 경우는 이 환해지율이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수혜가 좀 덜하다는 거를 인지하시고 들어가시면 됩니다. 다만 뭐 조선업 같은 경우는 이미 업황이 너무 좋고 작년에 이 호조세가 올해도 이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뭐 계속 봐야 되는 섹터긴 맞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환율의 어떤 고환율이 완벽하게 좀 이제 해소가 되기 전까지는 환율이 높을 때 수혜를 받는 업종들 위주로 선별적인 투자를 분명히 하시는 게 필요하다는 점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어쨌든 뭐 1,500원을 정말 가파르게 다가서는 모습을 보였던 환율이다 보니까 지금 이렇게 1,460원대이긴 합니다만 안정세라는 표현이 나오고 있는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어느 정도는 증시에 미치는 영향들도 조금은 줄어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CES 얘기를 해볼 텐데 개인적으로 좀 뿌듯하다고 할까요? 저희가 뭐 11월, 12월 계속해서 정치적인 불확실성이 가중됐을 때에도
1월 우리 이벤트들 놓치지 말자. CES,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 이런 얘기를 잘 드렸고 또 관련 토픽 종목들도 뽑았었습니다. 그런 종목들이 이제 계속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CES에서는 정말 여러 가지 섹터가 뭐 연관이 있거든요. 네. 그 중에서 가장 돋보이는 섹터 어디입니까? 저는 아무래도 AI죠. 이제 아무래도 AI에 대한 모멘텀은 좀 계속해서 갈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번 CES 2025에 대한 주인공은 좀 세 가지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소프트웨어, AI 하드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 세 가지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기 때문에 시장도 여기 세 가지에 대한 산업군에 대한 기대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멘텀 자체가 이제 없었던 모멘텀이 새롭게 시작을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부각을 많이 받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이런 구간을 좀 우리는 어느 정도 좀 조심해야 된다라고 좀 미리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양자 컴퓨터를 이제 개발을 한다라는 기대감으로 가는 게 아니라 개발을 이제 미국에서 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만들어지고 있고 양자 보안에 대한 좀 수혜가 같이 만들어지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모멘텀은 약간 이제 AI랑은 다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AI는 이미 상용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양자 컴퓨터는 이제 새롭게 뭔가 큐비트 105개를 사용하면서 새롭게 개발을 했지만 상용화를 하기에는 아직도 많은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시장에 대해서 이제 대시세가 제대로 나오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상용화가 되기 시작을 하면서 우리 눈에 제대로 보이기 시작을 할 때 그때부터 좀 시세가 강하게 분출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미 소프트웨어에 대한 기술력을 우리는 눈으로 보기 시작을 했고요. HBM이 실제로 만들어지면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나 AI 하드웨어 같은 경우에는 그냥 테마적인 흐름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실체를 가지고 올라가는 이제 성장주에 대한 메리트를 계속해서 올라가는 이제 성장에 대한 모멘텀이 이어지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이제 밸류에이션이 적용이 되면서 주가가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자 컴퓨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새롭게 시작이 되는 하나의 산업군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만큼 좋아질 것이다라는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모멘텀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사실상 언제 세론이 나타날지는 우리가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우리가 수익이 나는 구간에서는 어느 정도 리스크를 줄여가야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CES 2025에 대한 주인공에 대한 모멘텀이 좀 길게 긴 호흡으로 갈 수 있다는 거는 AI 소프트웨어랑 하드웨어 쪽에 대한 모멘텀이 더욱더 강하지 않을까 좀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앞서서 내일장 여신 코너에서도 AI, CES 관련해서 AI 쪽 기사를 많이 읊어봤고 지금 김민석 매니저도 AI 소프트웨어, 하드웨어 그리고 양자 컴퓨터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뭐 혹시 동의를 하시는지 혹은 다른 쪽에 눈여겨보시는 곳이 있으신지요? 네, 일단은 뭐 AI, 그다음에 뭐 자율주행, 항상 CES에서 한동안 이슈가 됐었던 모든 것들은 다시 한번 또 반복돼서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신설되는 주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양자 컴퓨터이기 때문에 최근에 양자 컴퓨터 관련된 종목들의 강세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도 약간 김민석 매니저와 동일한 생각입니다. 양자 컴퓨터는 아직은 이제 상업화가 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에 오히려 이슈가 나오면서 그러니까 CES라는 전 세계 최대의 IT 관련된 행사가 진행이 되면서 오히려 이슈 소멸로 인한 세론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우려감도 있습니다. 그래서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들은 역시나 아직 기대감이 좀 있는 종목이다 보니까 수익을 일부분은 미리미리 좀 확보를 해놓는 전략이 필요하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이 CES에서 부각이 될 만한 AI 관련된 종목이라든지 그게 뭐 하드웨어든지 소프트웨어든지 이들 종목군들 중에 사실 이번 이슈가 없더라도 충분히 지금 가격권이 매력적인 종목들이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는 이제는 기대감만 있는 게 아니라 수익화가 되고 있는 기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기존에도 많이 여러분들이 소개를 드렸던 뭐 이스트 소프트 같은 경우도 이제 수익화가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그리고 한컴 계열도 마찬가지고요. 폴라리스 계열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실질적으로 기술력은 인정받았고 이게 실제로 수익에 기여를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다시 한번 밸류에이션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올해 다시 만들어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실질적인 수익화가 진행이 되고 있는 기업들을 좀 더 주목하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주들도 최근에 이번 주에 좀 뉴스가 좀 더 나온 것 같아요. 보안주 같은 경우도 역시나 양자 컴퓨터가 또 보안을 뚫을 수 있는 이런 기술이 만들어질 수도 있기 때문에 보안주가 또 다시 한번 부각이 되고 있는데 그렇다면 뭐 이제 뭐 한컴 위드라든지 우리넷이라든지 아니면은 한국전자인증 이런 기업들도 우리가 계속적으로 크게 막 시세가 막 나오진 않았었지만 일단은 언제든지 보안주가 부각이 되면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이니까요. 보안주도 한번 엮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뭐 상한가를 기록한 종목들도 꽤 많았고 또 반면에 윗꼬리를 달고 내려온 종목들도 꽤 많다 보니까 종목 고르기를 잘 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자, 조금 전에 뭐 자막으로 나갔습니다만 가장 이번 일정 중에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젠슨 황 CEO의 기조연설입니다. 2017 CES 2017 때 기조연설을 한 바 있고 당시에는 이제 딥러닝이나 AI에 대한 강조를 상당히 많이 했단 말이죠.
그리고 실제로 공교롭게 또 그때 코인 시장이 굉장히 불장이 되면서 엔비디아 주가가 탄력적으로 오르기 시작한 때이기도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번에 젠슨왕 입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까 많이 주목하고 있는데 네. 혹시 뭐 예상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사실 뭐 예상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젠슨왕 같은 경우는 이번에 뭐 좋은 얘기를 많이 하겠다라고 좀 그런 스탠스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뭔가 긍정적인 얘기를 해준다. 이제 베스트 시나리오가 뭐가 있을까 생각을 해보면은 이번에 블랙일에 대한 결함 관련된 이제 모멘텀이 이번에 좀 명확하게 좀 대답을 해주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번에 좀 자신 있게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이제 블랙일에 대한 결함을 잡았다라고 얘기를 해주거나 아니면은 잡는 방법을 이제 계획을 했다라고 정도만 얘기를 해주더라도 이제 반도체에 대한 업황 자체는 좀 더 기대감이 더 커질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타이밍에 맞춰서 오늘 기사가 나온 게 지금 열을 잡는데 좀 국내 기업들한테 도움을 달라고 얘기를 한 것처럼 이제 과열 문제에 대한 이제 문제점을 잡기 위해서 끊임없이 좀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스탠스를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CS 2025에 이제 기조연설이 시작이 되면은 블랙일에 대한 결함 문제를 좀 잡았다라는 얘기를 해준다라고 하면은 그만큼에 대한 국내 기업의 인프라라든지 기술력에 다시 한 번 더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여기에 대한 판매에 대한 좀 기대감도 더 다시 한번 만들어질 수가 있고요. HBM에 대한 모멘텀이 다시 한 번 더 크게 부각이 될 수가 있다 보니까 젠슨왕이 이번에 얘기를 하는 기조연설에는 그 블랙일에 대한 결함을 좀 잘 잡았다. 이 스탠스가 가장 중요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역시나 뭐 HBM을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장에서 희비가 엇갈린 두 종목이 있습니다.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일 텐데 앞서서 또 봤지만 하이닉스는 신기술도 공개한다는데 삼전 뭐하냐 이런 반응들도 있었거든요. 실제로 지금 새해 들어서 3거래일 동안 외국인 투자자들이 SK 하이닉스는 4조를 순매수를 하고 있는데 삼성전자는 791억이라고 하더라고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이게 사실 뭐 너무나도 이 차별화된 매력이 다르기 때문인데 사실 지금 CES 딱 하면은 당연히 젠슨왕이 어떤 이야기를 할지도 주목이 되지만 이 엔비디아에만 주목할 게 아니라 엔비디아가 지금 누구의 도움을 가장 많이 받고 있죠? 두 회사가 있는데 그게 바로 TSMC와 그다음에 SK 하이닉스입니다. SK 하이닉스에 이 HBM이 없으면 지금 뭐 GPU가 돌릴 수가 없죠, 사실.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지금 HBM 쪽이 다시 한번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가장 오늘 9%대 상승이 나왔던 가장 큰 이유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역시나 삼성전자는 물론 지금 많이 조정을 받았고 가격적인 메리트는 조금 살아나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여전히 이 HBM 쪽에서 아직 퀄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했기 때문에 엔비디아랑 매출이 나오지 않고 있다는 것 자체가 SK하이닉스와 비교했을 때 매력이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번에 또 CES에서 엔비디아가 또 이제 젠슨왕 대표가 어떻게 보면은 또 블랙일에 대한 내용도 말하겠지만 그 이후에 루빈이라든지 차세대 GPU에 대한 내용들을 계속 발표하게 된다고 하면서 또 다른 HBM 수요가 더 늘어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감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HBM을 거의 독점적으로 납품하고 있는 SK하이닉스가 당연히 다시 한번 주목받을 수 있을 거고요. SK하이닉스의 장비라든지 소재를 납품하고 있는 역시나 국내 반도체 소부장들도 강하게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SK하이닉스가 일단 엔비디아와의 가장 독점적인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 자체가 전반적인 반도체 시장에 온기를 좀 불어 넣어줬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이제 HBM에 들어가는 대표 장비들을 만들고 있는 회사들이 최근에 좀 강하잖아요. 그래서 뭐 PSK 홀딩스라든지 뭐 STI라든지 이런 리플로 장비라든지 이런 HBM의 필수적인 장비를 만들고 있는 기업들은 CS 이후에도 또 한번 부각이 될 수 있으니까요. 이들 기업을 중심으로 장비 주의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김민성 매니저님, 네. 로봇은 어떤지 궁금해요. CES가 될 때마다 항상 뭐 로봇도 함께 관심을 받기 마련인데 네. 얼마 전에 빵 한 번 일단 떴어요. 네. 근데 그 후로는 뭐 반도체나 다른 섹터에 비교하자면 약간 주춤하는 분위기인데 CES에서 로봇주가 좀 수혜를 볼 가능성 어느 정도로 보세요? 저는 많이는 없다라고 좀 생각하고 많이는 있습니다. 없다고요? 네. CS 2025를 우리가 주목하는 이유는 이 기업들이 이만큼 왔다. 라고 이제 좀 자랑을 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좀 기술력을 통해서 미국이 지금 휴머노이드 로봇을 보여줬기 때문에 그 이상에 대한 모멘텀이라든지 아니면 그 정도의 이제 모멘텀을 만들어준다라면 시장에 대한 강한 부각이 나타날 수가 있을 거라 생각을 하는데 국내 로봇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아직은 웨어러블 정도입니다. 그래서 입는 로봇 정도에 대한 개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있는 로봇을 개발하는 거 아닌 이상 선두 국가로 이제 달려가고 있는 게 아니다 보니까 이 기술에 대한 모멘텀이 좀 더 강하게 부각이 될 수가 있을까라고 좀 생각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의문점이 약간 첫 번째로 남아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이번에 로봇주들이 좀 강세를 보였던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삼성전자 자회사로 들어간다라는 이슈가 만들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전반적인 강세를 보여줬습니다. 근데 CS2025의 이제 모멘텀으로 이거보다 더 핫한 이슈를 만들 수가 있을 것이냐. 약간 두 번째로는 그게 의문점이 되기 때문에 이번에 CS2025에 대한 모멘텀도 있고 삼성전자에 대한 모멘텀 때문에 로봇주들이 단기적으로 좀 강세를 보여줬지만 오히려 여기서 뭔가 드라마틱한 변화를 주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CS2025 이후에 또 세론에 대한 물량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보유자의 영역이고 무리하게 좀 들어갈 구간은 아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오히려 좀 기술력이 보여줄 수 있는 온디바이스 AI라든지 소프트웨어, 하드웨어는 이번에 좀 새로운 기술력을 보여줄 수가 있기 때문에 그쪽에 대한 모멘텀은 일정이 끝나고 나서도 또 오히려 또 기회가 나타나는 기업들이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가장 핫하다면 역시나 뭐 반도체랑 양자 쪽일 텐데 반도체는 이미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저점과 비교해 보면 많이 올라온 경우가 있고 양자는 지금 들어가기에는 굉장히 뭐 엄두가 안 날 정도로 많이 올라온 종목들도 덜어 있다 보니까 뭐 로봇, 드론, 자율주행 어느 쪽으로 한번 투자를 해볼까 하는 분들이 있어서 한번 여쭤봤는데 네. 로봇 쪽은 조금은 조심할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를 주셨고 마지막으로 우리 박철순 매니저님께 이 질문 드릴게요. 아무래도 뭐 이렇게 일정들을 염두에 두고 투자를 할 때 네. 세론 부분을 걱정을 안 할 수가 없거든요.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 가운데에서도 CES 시작되면 세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라는 걱정을 하시는 분이 있는데 네. 어떨 것 같으세요? 관련된 뭐 섹터들? 급등이 나온 종목일수록 더 조심을 하셔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왜냐하면은 이제 급등이라는 것 자체가 지금 일정 기대감으로 인해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급격하게 들어갔기 때문에 주가도 급등이 나왔던 건데 이런 단기성 강도가 높아졌을 때는 분명히 매도 강도도 상당히 세게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뒤늦게 들어가는 거는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에 이제 이런 일정 매매, 이벤트 드리븐 전략을 사용했을 때 빠르게 선점하고 그리고 일정이 실제로 시작되기 직전부터 매도를 준비를 하고 있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더 미리 확보해 놓으면 더 좋고요. 물론 종목별로는 더 가는 종목도 생길 수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기대하지 못했던 기대치 이상의 어떤 기술력을 발표를 하거나 또는 아직도 사실 이 CES 이벤트가 없더라도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가 너무 높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저가 매수가 계속 들어오기 시작하면은 일정이 끝나더라도 세론이 나올 경우는 세론이 나오는 확률은 상대적으로 적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많이 오른 종목이라면 세론을 조심하시는 게 맞는 거고요. 지금 최근에 CES 이슈로 인해서 조금 주가가 오르긴 했지만 이번 2025년도 실적 전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아직 주가의 밸류션이 그렇게 부담이 없는 종목이라고 보신다면은 충분히 더 끌고 가도 된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가치 대비했을 때 굉장히 높이 올라와 있는 상태인지 아니면 아직도 충분히 상승 모멘텀이 남아있는지를 평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CES 2025가 시작이 돼서 이번 주장을 아마 이끌고 갈 것으로 보이는데 과연 어떤 얘기들 나오는지 저희가 발빠르게 또 캐치해서 관련된 종목들 나중에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첫 번째 안건 마치고요. 이제 두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매니저들이 가지고 온 탑픽 섹터와 탑픽 종목들을 알아볼 차례인데 과연 어떤 종목들을 주목하고 있는지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휴마시스와 DXNVX가 나왔습니다. 어느 정도 좀 연관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는데 자, 관련해서 왜 이 종목을 가지고 오셨는지 한번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휴마시스 먼저 들어볼까요? 네, 최근 들어서 좀 감염병에 대한 확산 지속이 좀 이어지기 시작을 하면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제 좀 진단키트주들에 대한 모멘텀들이 다시 한번 부각을 받기 시작을 했는데 여기에 대한 좀 우려감이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거나 이제 또 날씨가 굉장히 추워졌습니다. 지금 A형 독감이 굉장히 좀 많이 걸리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렇게 호흡기 질환이 지속적으로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게 코로나인지 독감인지 아니면 노로바이러스인지 어떤 증세인지 모르기 때문에 혹시나 하는 마음에 진단키트에 대한 수요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라 좀 바라보고 있고요. 여기에 맞물려서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감염병이 좀 다양하게 지금 계속해서 많이 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쿼드데믹이라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과거에 우리가 이제 팬데믹을 한번 겪어봤는데 이번엔 4개에 대한 감염병이 이제 겹치면서 쿼드데믹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시장에 대한 우려감이라든지 경제적인 우려감의 타격이 나타나지 않을지 이런 우려감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코로나 때 잘 생각을 해보시면은
주가가 크게 한번 밀리긴 했지만 그 이후에 엄청난 시세 상승이 만들어졌는데 주가 자체가 좀 많은 상승을 보여주기 위해서는 결국에는 바이오 사이클이 좀 강한 시세를 보여주면서 코스닥이 견인하고 올라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상승장에 대한 모멘텀이 좀 이어지기 위해서는 이 사이클에 맞물려서 좀 진단키트라든지 바이오에 대한 모멘텀도 같이 회복이 되면서 좀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좀 진단키트 주들이 이번에 좀 명분이 생겼을 때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진단키트 주에 대한 모멘텀을 간단하게 좀 체크 드리기 위해서 가져오게 됐습니다. 예. 지금 뭐 중국에서는 새로운 감염병이 유행을 하고 있다 그러고 또 미국 같은 경우는 사람이 조류독감에 걸리는 경우들이 보고가 되고 있다 보니까 오늘 장에서 이렇게 관련 진단키트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는데 장 마감 후에는 또 인도에서도 관련 감염이 보고가 됐다는 소식이 전해져서 이게 또 내일 장까지도 연속성을 가져갈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휴마시스에 대한 얘기 한번 들어봤고 자 다음 DXNVX인데 뭐 마찬가지 이유입니까? 어떻습니까? 일단은 지금 제가 좋게 보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일단 JP모건 헬스케어에 대한 이슈가 일단 남아있는 상태고 오히려 CES보다는 조금 여유가 남아있는 상태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조금 세론을 좀 나중에 걱정해도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을 봐야 된다는 관점에서 오늘 들고 나왔고요. 그리고 비만 치료제 관련된 이슈도 마찬가지입니다. JP모건 헬스케어에서 역시나 가장 또 우리가 주목을 할 만한 그리고 관심도가 높은 건 역시나 비만 치료제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에 역시나 관련된 대표 종목군들 다시 한번 또 수급 유입과 더불어서 상승세가 나올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특히나 이제 비만 치료제 같은 경우는 GLP-1 계열의 이 비만 치료제가 많이 개발이 되고 있는데 2030년도까지는 거의 뭐 연평균 30% 이상의 성장까지도 바라보이는 그런 분야다 보니까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들을 계속 봐야 된다는 판단이고요. 다만 아직도 주가가 조금 많이 기대감 때문에 너무 많이 오른 종목들도 많습니다. 그런 관점에서는 조금 더 지금은 주가가 좀 약간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이 나오면서 이번 JP모건 헬스케어의 어떤 일정으로 인한 수급 유입이 기대되는 종목군들 이런 종목들을 위주로 보신다면은 충분히 매력적인 종목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나 이 DXNVX 같은 경우는 역시나 이 경구용 치료제 관련된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사실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이 사실 어제 먼저 전거래일 때 먼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 회사도 경구용 비만 치료제를 만들고 있는 회사인데 아무래도 기존에 우리가 주사제로 만든 것보다는 훨씬 더 부작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매력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거기다가 훨씬 더 우리가 비만 치료제를 접하기가 훨씬 더 부담이 없습니다. 경구로 그냥 하루에 한 번씩만 먹으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구용 치료제에 대한 많은 기업들의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일단 D&D 파마텍이 올랐는데 상대적으로 경구용 비만 치료제에 대한 기술을 개발하고 있는 이 DXNVX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덜 올랐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비만 치료제 관련된 섹터들이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서 부각이 된다고 한다면 오히려 바닥권에 있었던 이 가벼운 종목이 좀 더 강하게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판단에 오늘은 DXNVX를 가지고 왔습니다. 네, 좋습니다. 왜 DXVX 써 있는데 DXNVX라고 하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중간에 N이 AND 표시라서 그게 이제 종목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앞에 DX가 진단입니다. 뒤에 VX가 이제 백신이고요. 그래서 회사의 성격을 나타내는 사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휴마시스와 DXNVX 두 종목에 대한 선정 이유를 들어봤는데요. 그렇다면 주주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시크릿 주주 통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현재 이 종목을 보유하고 있는 주주님들의 생생한 관심사와 궁금증도 해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휴마시스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네, 역시 오를 때는 시원한 한방이 있는 녀석 3,000원까지 무난하겠지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주가가 1시 이후 시원하게 22% 급등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후 조정을 받으면서 1,986원으로 종가를 형성했습니다. 과연 3,000원 선까지 바라볼 수 있을지 잠시 후에 매니저님 인사이트 들어보고요. 네, 중국 상황 심상치 않은데 우한 학교들 휴교령 덜덜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네, 오늘 중국에서는 호흡기 감염병이 급속도로 확산하고 있는데요. 일부 지역에서는 이 열흘 동안 확진자 수가 500% 넘게 급증했고요. 또 우한의 한 학교에서는 휴교령까지 떨어졌다고 합니다. 이렇게 중국 상황에 대한 우려를 남겨주셨고요. 네, 팬데믹 시설까지 바라지도 않으니 이번 실적은 좀 잘 나왔으면 이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휴마시스의 매출이 이 팬데믹 시기에 급성장을 했었죠. 2022년에는 4천억 원 넘는 매출을 기록하기도 했는데요. 작년 3분기 매출은 늘었지만 영업이익은 적자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적은 기대해 보도록 할게요. 네, 다음 의견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차 전지도 잘 갔는데 얘는
광산 개발 얘기는 뭐 없나요? 라는 의견입니다. 잊혀전지 배터리의 핵심 원료인 리튬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 짐바브웨 현지 법인을 통해 리튬 탐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셀트리온이랑 소송 결과 궁금합니다. 얼른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난해 1월 동업자였던 셀트리온과 1,800억 원 규모의 소송이 진행 중인데요. 이 셀트리온 측이 코로나 진단키트 납품사였던 휴마시스와의 계약을 해지하면서 두 회사 모두 서로 상대했습니다. 1월 중에 1심 판결이 예상된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사 없고 보험수가 올라가서 응급실도 못 가는 게 이렇게 빛을 보내라는 의견도 올라와 있습니다. 네, 지난해 의료 공백으로 혼란이 많았었죠. 네, 더불어 미국과 중국의 감염병 확산으로 인해서 이 진단키트 기업으로서의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네, 다음 의견도 함께 보시죠. 네, 61선, 121선 뜨는 게 중요한 게 아님이라는 의견인데요. 2,000원만 지켰으면 2,400원까지도 볼 텐데 거래량 실리고 윗골이 길게 달리면서 미끄러지는 게 중요함. 결국 11월부터 이어진 박스권만 다시 길게 이어질 가능성이 높은이라는 의견이 나와 있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매니저님과 차트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에는 DXVX 종목 토론방 입장해 보도록 할게요. 반년 동안 썰매를 탔지만 주봉도 월봉도 천천히 반등 중입니다. 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네, 지난 1월에 신고가 6,300원을 찍고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7월에 다시 반등에 성공했으나 12월 초에는 52주 신저가를 경신하면서 아쉬운 흐름을 보이고 있는데요. 오늘 종가는 1,972원으로 형성이 된 모습입니다. 네, 다음 보시죠. 답은 경고용 GLP-1입니다. 다음 주 불기둥 기원이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었는데요. 네, 이렇게 비만 치료제에 대한 수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다음 의견도 살펴보시죠. 얘도 진단인데 왜 안 가냐? 지금 독감에 코로나에 난리인데 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에서 현재 전염병에 대한 우려가 많이 커지고 있죠. 미국에서는 이 전염병 4개가 동시에 유행하는 쿼드데믹이 나타나고 있고 또 중국에서는 앞서 말했던 것처럼 호흡기 감염병 환자들이 많이 늘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오늘 국내 진단키트주 강한 흐름 보였는데요. DXVX도 이와 관련한 다양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니까요. 수혜를 기대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배당 없는 건 그렇다 쳐도 돈 좀 벌어라. 매번 적자가 뭐냐라고 의견을 남겨주셨는데요. 네, 이렇게 다양한 의견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잠시 후에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현미약품 분쟁도 마무리라는 의견이 올라와 있는데요. 자세한 내용 매니저님과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의견을 함께 듣고 왔습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었는데 일단 휴마시스 관련해서는 기술적인 분석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저도 차트를 입전에 보고 왔는데 11월 이후의 움직임이 좀 주주 입장에서는 답답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좀 단기 플레이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기회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하는 분위기였는데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좋은 기회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이 종목이 좀 답답하신 분들은 고점에 좀 사시는 그렇죠. 분들인데 그러면은 손절 라인을 지키시거나 이제 타점이 조금 위험한 자리라는 걸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런 리스크가 굉장히 없는 구간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모멘텀을 좀 잘 체크를 한다라고 하면은 오히려 시세가 좀 더 아주 강하게 나타날 수가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여주시게 되면은 11월 달부터 이제 횡보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앞전에 여기서 이제 한번 슈팅이 나오고 나서부터 계속해서 횡보 박스권을 다지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크게 밀리지 않고 일정 구간을 버텨주고 있는 흐름이 계속해서 유지가 되고 있다는 거는 여기서 하방에 대한 리스크는 크게 나타나지 않는 구간이고 상방을 위해서 준비를 하고 있으면서 위아래로 흔들면서 앞전에 있던 매물대를 소화하고 있다라고 좀 우리가 해석을 할 수가 있겠고요. 방금 이제 앞전에 주주님께서 말씀하셨던 게 2,000원대를 지키는 게 좋았다라고 말씀했던 이유는 아무래도 이제 호가 단위가 2,000원 단위로 바뀌게 됩니다. 지금 1원 단위로 움직이고 있지만 2,000원부터는 10원 단위로 움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주가를 올리는 입장에서는 2,000원 라인을 지켜놔야지만 올리는 데 좀 더 강하게 상승폭을 높일 수가 있어서
이제 내일 바로 계속해서 올릴 거다라는 관점으로 본다라고 하면은 그래도 2,000원 라인선을 지키는 게 좋지 않았겠냐라고 좀 해석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뭐 내일 장중에도 2,000원을 돌파를 한다라고 하면 호가 라인은 바로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을 거라고 좀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라인에서는 일단 중요한 거는 가격이 아니라 매물대를 돌파하고 나서 그 밑으로 빠지지 않고 1,960원 라인대를 지켰다는 게 저는 굉장히 유의미하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간만에 조정을 받다가 대량의 거래량에 들어오는 역사적인 구간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재료에 대한 모멘텀도 굉장히 좋고 차트 바닥에서 추세를 돌리면서 대량의 거래량은 처음으로 들어오는 구간도 좋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봐도 나쁘지 않은 구간이다라고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예. 앞서서 이제 10원 구간이라고 말씀하셨는데 5원 단위로 이제 2,000원 넘어 움직이게 된다는 점 정정해드리고 저도 근데 개인적으로 이런 구간을 가장 좋아합니다. 네, 맞아요. 뭔가 오를 때는 5원씩 쭉쭉쭉 오르는데 떨어질 때는 1원 단위로 떨어질 수 있는 그 구간에 딱 걸려 있을 때 뭔가 투자하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기곤 하는데 네. 자 그러면 목표가는 어느 정도로 잡아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박스권 상단 부근이 이제 2,500원대 라인은 충분히 빠르게 올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 그대로 1차 목표가입니다. 제가 이제 지금 휴마시스는 바닥에서 추세를 이제 막 돌리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1차, 2차, 3차로 분할 매도로 좀 접근하시는 게 가장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1차적으로는 2,500원대 라인이 좀 금방 도달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저가 라인은 추세를 이탈하는 1,700원대 라인을 잡고 대응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가 2,500원과 손절가 1,700원 잘 체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은 DXMVX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앞에 짧게 좀 봤었는데 한미약품 경영권 분쟁 마무리 DXMVX 영향은 이런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일단은 임종윤 이사와 이 형제와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사자 연합하고 이제 경영권 분쟁을 했었잖아요. 근데 이제 임종윤 이사가 이제 지분을 넘기면서 일단은 경영권 분쟁이 일단은 잠시 일단 끝난 상태이긴 합니다. 앞으로 이제 경영 효율화를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는 계속적으로 확인을 해봐야 되겠고, 뭐 전문 경영인 체제로도 간다라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계속 확인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지분의 어떤 왔다 갔다라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이 이제 해소가 됐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DXMVX 같은 경우는 이 임종윤 회사 대표가 가지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거기에 이제 대표가 또 있긴 하지만 역시나 같은 굉장히 친한 그런 관계이다 보니까 본인이 갖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 임종윤 대표가 가지고 있는 이 DXMVX가 추가적으로 이 대표 때문에 뭔가 흔들릴 만한 이슈가 사라졌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경영권 분쟁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은 해소가 된 내용들이기 때문에 크게 신경 쓰실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일단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실적이 좀 안 나오기 때문에 아까 걱정하시는 분들이 좀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뭐 지금 비만 치료제 관련된 종목군들 중에 기술력이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언제든지 기술 수출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지금 JP모건 헬스케어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는 충분히 기대감을 가질만 하다. 특히나 이제 이번에 DXMVX가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에 참여를 하게 되고 실제로 지금 미팅이 많이 잡혀 있다라는 게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의미 있는 성과가 도출이 된다라고 한다면 충분히 단기에도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고 주가도 큰 변동성 없이 아주 완만하게 우상향을 나오고 있는 그런 구간이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구간에서는 상방 많이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그래서 단기로 좀 들어갈 만한 종목이라는 판단하에 가지고 왔으니까 한번 이번 JP모건 헬스케어 관련된 종목으로 한번 기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비만 치료제 관련해서 한 번씩 반짝반짝하는 모습들을 보여왔는데 사실 지난 12월에 꽤 많이 내려가서 1,500원대까지 떨어진 적이 있습니다. 지금 좀 다시 올라오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 그렇다면 이 추세가 이어진다고 봤을 때 목표가는 어느 정도까지 보십니까? 네, 일단 최근에 이제 한 5거래일 정도 외국인들의 매수세가 다시 한번 재유입이 되면서 외국인들 수급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일단 현재 지금 이제 단기 이평선이 이제 상대 안에 있던 단기 이평선 다시 한번 돌파하면서 골든 크로스가 시작이 된 시점이기 때문에 기술적으로도 매수하기 상당히 좋은 구간이라고 보여지고요. 상단에 큰 매물 저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3,000원까지는 좀 열려 있다는 판단입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이평선 저항은 나올 수 있겠지만 일단은 큰 저항대의 매물 저항은 3,000원대 이상이 있기 때문에 일단 1차 목표가는 3,000원으로 높게 한번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전저점으로 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1,500원으로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목표가 3,000원, 손절가 1,500원 이렇게 체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